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비트코이너 쿠쿠입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영상을 올릴 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 저에게는 처음 맞는 이 하락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너는 요즘 어때? 라고 하신다면 한마디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의 어려움이나 요동도 없고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 첫 번째, 시드가 크지 않아요. 뭐 제가 막 사회 초년생이 또 얼마나 넣었겠습니까? 변동성이 있어도 뭐 인생이 흔들릴 만한 그런 금액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도 분명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비트코인의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한 저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가격이 어떻든 모을 것 같아요. 저의 월급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모으고 있거든요. 현재 저의 상태는 제 이 작고 소중한 월급이 있으면 저는 본가에 살기 때문에 생활비도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저의 생활비는 비율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막 덕질을 이제 안 하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덕질을 그만두니까 돈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활비는 요만큼이라고 치면 대부분은 다 비트코인에 저축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감사하죠. 저는 자취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옆에서 꼭 붙어 있을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 길고 긴 하락장에서 이 초보 비트맥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은 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완전 바닥을 찍었죠. 진짜 너무너무 미래가 없다는 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제가 학생 때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이때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죠. 돈을 벌고 있지 않은 학생이 보기에도 나라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란 게 분명 있긴 하지만 이 세금은 매년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나라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쓸 거라 생각하는데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게 보이는데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이런 물음표를 띄우고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 화폐 시스템 에 대한 의문이 처음 피어났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제가 터키에서 1년 동안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이 튀르키예 상황을. 그때는 뭐 이런 돈 관련된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도 딱 이 리라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에 제가 그 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했는데 외국인이 많아서 터키에는 환전소가 굉장히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달러당 리라의 가치가 어떤지 이렇게 빨간 간판으로 써서 항상 보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쓰겠습니다. 좀 옛날이어서 1달러당 14리라 뭐 이런 거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게 일씩 늘어나는 거예요. 5가 되고 내일은 6이 되고 9까지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희는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지만 저게 하루하루 저 숫자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달인가 지나고 나서 저희 실생활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저희는 가격이 오른 거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시밋이라는 빵이 있어요. 터키 길거리에서 파는 빵이 있거든요. 그 빵이 얼마인지,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이 물이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가격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갔을 때랑
저녁에 마트를 갔을 때랑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그 타북둔야스라고 계속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구 앞에 거의 막 크게 돼 있어요. 여기에 메뉴들이 있고 다 가격을 쓴단 말이에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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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데 제가 한 9개월 이때 살았을 때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표 스티커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찍찍 긋고 가격을 썼어요. 그냥 이렇게 지우고 새로운 가격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스티커로 붙이더라고요, 새롭게. 근데 새롭게 붙이는데 이것도 너무 여러 장을 붙여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점점점 막 이게 여러 겹인 게 막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여행으로 한번 방문을 하니까 이 가격표들이 싹 다 없어졌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이 타북둔야스 메뉴판으로 계속 보이니까 사람 심리상 가기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진짜 처음에는 막 70 몇 틸레 했던 것들이 아마 지금은 엄청 올랐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 어떻게 법정화폐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남일이 아닌걸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두 번째, 제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로는 기력이 없습니다. 어떤 기력이 없냐?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업을 할 기력이 없어요. 부자를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미래에 먹고 사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는 게 원래 저의 꿈이었거든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부자를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는 뭐커녕 만약에 예적금으로 그냥 돈만 차곡차곡 모으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이 현실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이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예적금은 결국 미래에는 별로 모아놓은 게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노동의 시간과 에너지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주식에 미치고 부동산을 하고자 하고 부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솔직히 딱 일을 시작하고 정말 작고 소중한 내 월급만으로 내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좀 가졌죠. 부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퇴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애초에 잘 못합니다.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그 노동의 가치만큼의 돈을 갖기를 원했을 뿐인데 이 가치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돈을 온전하게 지켜줄 그릇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나의 미래의 시간과 내 에너지,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놨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대체안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제 보지도 않아요. 뭐 부업이야.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뭐 쫌쫌따리 뭐 뜨개 케이스 만들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식 부동산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마침 잘 됐죠 뭐. 비트코인을 모으는 세 번째 이유. 성경적 가치관과 매우 비슷합니다. 신기하게. 비트코인을 배우고 나서 알게 된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낮은 시간 선호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완전 소비성 덕질을 했잖아요. 이거는 보다 높은 시간 선호의 끝판왕이죠. 완전. 그냥 내가 돈을 주면 바로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 오로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되게 단발성이에요. 별로 오래가지도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사실 성경적과도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알면 알수록 이 낮은 시간 선호가 결국은 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진짜 높은 시간 선호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게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거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정말 엄청난 낮은 시간 선호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다가올 기쁨, 그리고 열매, 그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 방향성, 그리고 되게 과정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막 사고 팔고 이래서는 진짜 온전히 그 비트코인 가치를 알 수 없고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성경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비트코이너 분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그 비트코인에 완전히 빠졌다, 이거를 토끼굴에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통당?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토끼굴에 빠진 것까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거를 막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요.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마라.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며, 이 가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정말 잘 보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의 돈이고 새로운 돈이며, 이거는 절대 팔지 않고 꾸준히 모으고 저축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머릿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토끼굴에 빠지지 못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초보 비트 맥시로서 하락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좀 주저리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담으로 오렌지 키링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드리고 싶어서 쫌쫌따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소중한 제 148명의 구독자분들 만나면 저에게 꼭 인사를 해주세요. 제가 항상 이 키링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별것 아닌 제 채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쿠쿠였습니다. 안녕.